도쿄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 기묘한 압박감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나리타 공항에서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도심으로 진입하면 차창 밖으로 성냥갑 같은 집들이 촘촘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주쿠역. 그곳에 내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건 세련된 문명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고독이 한데 뒤섞여 발효된 이른바 번잡한 외로움의 냄새입니다. 매초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지만 누구 하나 옆 사람의 안부를 묻지 않는 곳. 다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구멍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좀비처럼 걷고 있는 이 풍경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인 온기는 이제 상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렌탈 여친 서비스라는 기묘한 가면극이. 렌탈 여친이라니 처음엔 저도 배꼽을 잡았습니다. 아니, 사랑을 돈으로 산다니요? 그것도 분 단위로 쪼개서 말이죠.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볶듯 오늘은 키가 165cm 정도에 웃을 때 반달눈이 되고 목소리는 하이톤인 타입으로 하나 주세요라고 클릭 몇 번이면 내일 오후의 로맨스가 배달됩니다. 이건 트렌드라기보다는 현대인이 처한 외로움의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유료 비상구에 가깝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지만 이곳 도쿄에서는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아주 명확한 숫자로 환산되거든요. 지갑이 먼저 울고 시작하는 이 연극. 도대체 그 속엔 어떤 실태가 숨어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극의 무대 뒤를 파헤쳐 봅시다. 일본의 젊은이들, 소위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버블 경제가 비누방울처럼 터진 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고 연애를 하면 감정과 돈이 바닥나며 결혼은 곧 구속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을 위험이 있는 진짜 연애 대신 돈을 지불한 만큼 확실하게 친절을 보장받는 안전한 가짜를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 20대 남성의 40%가 연애 경험이 아예 없다는 통계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데이트란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불확실성의 연속이거든요. 여기서 이 서비스의 백미인 추가 요금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빚어낸 이 치밀한 시스템은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녀가 너무 예뻐요. 손을 잡고 싶겠죠? 징! 손잡기 옵션 3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나요? 징! 2만 원이 차감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내 여친이야 라고 소개하며 거짓말 연기를 부탁하면 감정노동 수당이 붙습니다. 이건 데이트가 아니라 고도로 설계된 RPG 게임 퀘스트입니다. 아이템을 장착하고 스킬을 쓸 때마다 통장 잔고가 실시간으로 깎여나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이제 제가 직접 관찰하고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상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생생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실제로 이 지옥 같은 천국에 뛰어들었습니다. 4시간 프리미엄 코스, 이름은 뷰.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청순함의 결정체였고 녀석은 그날을 위해 석 달치 용돈을 털어 새 옷까지 맞췄습니다. 약속 장소인 신주쿠의 럭셔리 호텔 로비. 녀석은 새 구두가 뒤꿈치를 사정없이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30분 전부터 서성거렸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붐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더니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합니다. 오하이오 철수상. 와, 그 순간 녀석의 심장은 거의 분당 200회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입을 열자마자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영어가 아주 유창해요. How are you today? 녀석도 지지 않으려고 폼을 좀 잡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런데 데이트 시작 20분 만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고백하더군요. 사실 저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영어 공부 중이에요. 이 일은 말하기 연습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철수상, 제 발음 어때요? 웃기지 않나요? 녀석은 설레는 로맨틱 데이트를 빌렸는데 정작 그녀는 녀석을 돈 내고 수다 들어주는 원어민 회화 파트너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코미디인 건 옵션의 배신입니다. 녀석은 그녀가 입고 온 하늘하늘한 미니스커트가 너무 예뻐서 미리 의상 지정 옵션으로 5만 원을 더 냈거든요. 그런데 강변을 걷다 보니 강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가 몸을 잘게 떨며 추워요 라고 하는데 매뉴얼상 손을 잡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하니 녀석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내 비싼 코트를 벗어줄 것인가? 아니면 3만 원을 내고 손을 잡을 것인가?
결국 녀석은 코트를 벗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녀는 녀석의 코트를 입고 미니스커트 옵션비 5만 원은 바람에 날아갔으며 녀석은 셔츠 바람으로 덜덜 떨며 걷게 된 거죠. 레스토랑에 들어가 스테이크를 썰 때쯤 녀석은 분위기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뷰, 너는 나 같은 스타일. 어때? 진짜 남친으로는? 그러자 그녀가 스테이크를 아주 우아하게 씹어 삼키더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철수상은 정말 좋은 손님이에요. 하지만 저 사실 진짜 남자친구 있어요. 내년에 같이 유학 가기로 했거든요. 쾅! 40만 원짜리 유리구두가 박살나서 녀석의 발등을 찍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녀의 미소가 갑자기 자본주의가 빚어낸 1급 영업용 마스크로 보이고 입속의 고기는 갑자기 타이어처럼 질겨졌습니다. 4시간의 마법이 끝나고 그녀가 라인 메시지로 오늘 영어 공부 많이 됐어요 라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을 때 녀석은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씹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사랑을 렌탈했는데 남은 건 빈 지갑과 감기 기운뿐이네. 자,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좀 더 취기가 가득한 버전으로 가봅시다. 후쿠오카 텐진으로 날아간 또 다른 용자. 그의 타깃은 세난장이었습니다. 2시간에 30만 원. 촬영허가 옵션까지 넣은 고가형 데이트였죠. 텐진역 개찰구 앞에서 만난 세난장은 녀석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오빠, 꼭 한국 갱스터 같아. 너무 무서운데 멋져? 칭찬인지 영인지 모를 그 말에 녀석은 광대가 승천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둘은 곧장 한국식 포장마차로 달려가 족발에 소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난장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 마시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쭉쭉 들이킵니다. 취기가 오르니까 세난장이 녀석의 팔을 잡으며 오빠 변태 하고 깔깔거립니다. 녀석은 그 순간 이건 진짜 사랑이다. 이건 렌탈이 아니야 라고 착각의 늪으로 자진해서 빠져들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내가 다음 달에 또 올게.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진짜 데이트하자. 같은 헛소리를 남발하는 녀석을 보며 그녀는 그저 생긋 웃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꼭 다시 만나요. 이 얼마나 현실적이고도 자본주의적인 약속입니까? 헤어질 때쯤 녀석은 거의 울상이 되어 다른 사람은 못 사랑할 것 같아라며 심파극을 찍었지만 다음날 아침 날아온 카드 결제 알림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사랑이냐? 아니면 그냥 비싼 술값이었냐? 이런 기괴한 서비스가 일본에서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사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팬데믹 이후의 고립감이 괴물처럼 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신하지 않는 관계를 원합니다. 돈을 지불했으니 그녀는 적어도 계약 시간 동안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웃어줄 거라는 그 기묘한 안도감 말이죠.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이 서비스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가부키초의 게임 아케이드에서 그녀와 총싸움을 하고 한류봄을 타고 한국 식당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며 K-드라마 주인공 놀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 놀이의 끝에는 항상 정산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추가 요금의 코미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녀석은 장난삼아 아빠라고 불러주는 옵션을 넣었다가 막상 그녀가 파파라고 부르는 순간 몰려오는 자괴감에 식당 화장실로 도망가 세수를 했다더군요. 또 어떤 녀석은 번역기가 오작동해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가 당신을 영원히 감옥에 보낼게요 라고 나오는 바람에 데이트 막판에 공포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택시를 타고 떠나며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그 아름다운 장면도 사실은 다음 예약 손님에게 늦지 않기 위한 질주의 서막일 뿐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실태는 더 서글픕니다. 에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연애는 이제 중산층 이상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구매합니다. 마치 마약 같은 거죠. 하지만 그 온기는 에어컨 바람 같습니다. 전원을 끄는 순간 방안은 다시 영화의 추위로 변하니까요. 나 같은 관찰자 녀석이 보기엔 인간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존재들입니다. 그 큰 돈을 들여 가짜 애인을 빌릴 열정으로 차라리 진짜 친구를 사귀거나 동네 산책이라도 하면서 옆집 할머니와 날씨 이야기라도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강아지들과 온종일 뒹구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은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나만을 위해 웃어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존재인가 봅니다. 비록 그 미소가 시간당 10만 원짜리 영업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반짝이고 카부키초 타워의 전광판은 쉴 새 없이 로맨스를 광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텅 빈 통장을 보며 다음 달 렌탈, 여친 예약을 위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겁니다. 이 우프고도 처절한 고독경제의 현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해가 뜨면 마법은 풀립니다.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짝 잃은 신발로 변하듯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무적인 자동 발송 메일로 변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산 따뜻함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렌탈이 끝난 뒤의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다음 데이트는 추가 요금도, 시간, 제한도 없는 진짜 진심이 가득한 시간이게 간절히 빌어봅니다. 혹시 아직도 도쿄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